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시장을 좀 봐주시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그널들이 많아 보인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업사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어떤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사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요 부분들 꾸준하게 저는 여러분들께 한 달 전 정도부터 특히 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또 이제 오늘 그 60일 이동평균선에 다시 온 자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잘해볼 것인가. 어제나 뭐 그제나 조금 더 추가 하락은 할 것 같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지지 테스트를 해볼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 섣불리 이제 완전 저점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한 번 정도 시도를 할 것이고 그게 성공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일단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추세는 세 가지가 있죠.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가 있고요,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부분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악재로 계속해서 크게 작용이 돼서 크게 꼬꾸라지는 반등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하락보다는 조금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듭니다. 형태적인 부분들이 파동 분석으로서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요 파동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뭐 방송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62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변곡의 시간 9시 반부터 40분 요 구간에서의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아마도 나름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목표치를 일단은 짧게 어디까지 볼 것이냐, 20일 이동평균선이겠죠. 어제 그 자리에 시도를 했지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맞고 떨어지는지 뚫고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5일 이동평균선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이중 뚫기가 나오는지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은 뭐 너무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을 대비해야 할 것이냐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 저는 사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이런 구간에서의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한 상태에서 풋에 대한 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함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풋에 대한 상품들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원까지 바닥을 찍었던 종목이 오늘 265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상태라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 원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어치 매수를 했으면 10만 원어치를 팔면 남아있는 물량은 오롯이 수익금이 되겠죠. 1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100% 수익이 나서 200만 원이 되어 있다라면,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원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50%를 매도하면 내가 투입한 원금은 회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금만 물량으로 들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파생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크게 하락이 나와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남겨놓은 물량이 훨씬 큰 수익을 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나는 원금은 뺐고 수익금으로만 들고 있으니 손실은 안 나겠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잠깐씩 해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런 정도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 기왕지사 제가 한번 풋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전략을 저는 오늘 이렇게 짜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알려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지금 섣불리 주식을 뭔가가 강력하게 사기보다는 주식을 본다라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나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테마성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여기가 완전히 다시 바닥일 거야. 60일선 저거 확실하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채워가는 식의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어제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요. 이제는 미국 문제가 다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지난번에는 어쨌든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이미 찍었으니까 선이 나올 거야. 피크아웃이야. 이래서 그것을 선반영하는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래서 악재는 안 들려 했던 게 악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그동안 무시해놨던 악재들. 특히 뭐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다, 뭐 좀비 기업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부터 유럽 지역에 지금 뭐 물가 인상률, 영국의 내년 물가 인상률이 18%가 될 것이다. 에너지 요금이 연 920만 원 정도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독일의 라인강이나 뭐 무슨 강, 그다음에 중국의 양쯔강 이런 데도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그 헝버스톤이라 그러죠. 가장 가물었을 때 마지막까지 보였던 돌에다가 연돌을 새겨놓은 그 돌들이 다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랄지. 이러면은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은 무조건 가물어도 못 자라고 홍수나도 못 자랍니다. 그죠? 폭염이 와도 못 자랍니다. 그런 기후적인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어제 국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또 농업 관련주들이 또 힘을 쓰는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단순화시키자면 이전에는 악재가 나와도 호재만 듣고 가는 그런 구간이었고 지금은 악재를 좀 더 심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얘기가 충분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럽발 경제 침체, 유럽발 경기 침체, 요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긴축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예측해봤자 소용없더라 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나 기준을 정합시다. 60일 동평균선을 지켜낸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아직 뭐 저기 다시 한번 2600포인트 갈 거야 이런 식의 물량을 모아가는 것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고요. 6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면 지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풋상품 정도를 소액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파생상품은.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던 것들이 있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올라갔던.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난, 식량난. 그죠? 그래서 요 포인트의 시장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업사부님 아프리카에 늘 계시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업사부님께서 종목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떤 분이 저 방송 찾아오셔서 오늘 뭐 볼 종목 혹시 없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LIG 넥스1을 한번 여기서 이 방송에 소개해드렸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대형 방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사실 그날 말씀드리면서 어떤 대형 방산도 다 좋다. 이 세 가지 정도는 다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셋 다 잘 가네요. 이게 흐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식량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원자력, 태양광, 풍력 모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농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사실 농업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 자 오늘 조금 눌러주는 그런 종목군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이 문제라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비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종목으로는 남해화학, 그다음에 조금은 작은 종목이라면 누보 정도의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끼가 있을 때는 또
화끈하게 또 올라가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남의 화학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사실 식량 위기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원 위치까지 떨어지고 바닥을 다져내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또 현재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그런 포인트에서 아직 이제 60선을 강하게 어제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눌러진다라면 현재부터 1250원 정도가 또 60일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일선이 살짝 올라오는 우상향 각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정도 구간까지 이런 박스의 구간의 매집을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간다면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은 확실하게 상승할래요 아닐래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원체 환율이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13년 만에 13년 4개월 만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도 무조건 오른다고 나쁜 건 아니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속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점 좀 위에서 흔들 수 있다. 그 흔들 때 조금씩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적인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에 저항대도 많은 상태이고 가장 강력하게 떨어뜨릴 만한 구간은 12,800원 정도 있네요. 12,800원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